이게 잘못되고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예. 그리고 스스로의 합당한 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시면 사용한 비용은 시에서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경주시 황성동 강변도로를 따라 길게 펼쳐진 유림숲. 그런데 곳곳에 공사를 위해 잘려나간 나무가 발견되고 깃발로 공사 구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곳의 숲을 제거한 뒤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차선 도로를 만들 계획인데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득과 뭐 이렇게 수용과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나무 베고 시작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뛰쳐나오게 만든다? 그거는 좀 말도 안 되죠. 경주시는 바로 옆 강변도의 유림 지하차도에서 매년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구간은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해서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 직선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림숲이 신라시대 진평왕의 사냥터로 전해질 정도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경주시가 과거에도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유림숲의 90% 이상을 훼손했다며 똑같은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숲의 90%를 없애면서 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남은 숲마저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또 6차선 도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해 조성될 경우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6차선이 돼버리면 저 포항에서부터 울산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완충독지도 없어진 상태에서 교통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그런 주거생활 침해권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경주시는 유림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 문제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민원 등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경주시와 유림숲의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주 포커스 인터뷰 초대 손님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뉴스에서 주민들 입장을 이야기하신 특히 유림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유림 지하도 차도 공사, 경주시에서는 유림 지하도 구조 개선 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사가 2월달에 워낙 시작을 경주시가 하려고 이제 사전 정기 작업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던 사이에 주민들이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늘 3월 12일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 재개를 아마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설명에 주민들이 잘 수긍이 되고 받아들였을 때 아마 그 공사가 재개되기 싶은데 그래서 그동안 경주 포커스 이 뉴스 쭉 지켜보다가 일단 주민들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은 여러 이야기를 좀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아까 조금 전 뉴스에서 봤던 이 인터뷰의 주인공 유림 출신의 우리 박병국 씨라고 칭하는데 박병국 씨를 오늘 저희 경주 포커스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주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어쨌든 네. 공사를 계획을 하다가 현재 중단 상태인데 네. 유림 향후에 네. 우리 혜훈이 씨가 하시는데 일단 네. 여러 가지 이제 반대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 박병국 씨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이 도로 공사의 지금 반대 이유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유림숲이라는 게 원래 경주의 3대 숲, 그러니까 3대 숲이라고 일컬어졌는데요. 예, 과거에는 계림숲, 그다음에 황성숲, 유림숲 이렇게 세 개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거에 90년대 4차선 도로, 지금의 강변도로가 날 때도 시위가 상당히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고 그 강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때 어른들에게 이 강변도로 개설할 때. 예.
요거 남은 건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아,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림숲이 여기였다라는 비석도 세우고요. 예. 원래 있던 커다란 진짜 한아름들이 비가 오면 거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수모가 그 굴에 들어가 나무 굴 속에 품에서 비를 피했던 그 당수나무가 있는데 그 당수나무 옆에 있던 나무를 당수나무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워낙 큰 나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옆에서 같이 자라던 나무를 우리 당수나무로 다시 모시고 당수나무 제도 지내면서 그렇게 지금 남은 유림숲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좀 답답한 건 그거예요. 경주는 이름만 남아서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름만 남아있는 것은 개발한다고 몇 수십억을 들이면서 예. 사람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1500년 전의 유산을 이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에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강변도로 네. 개설할 때 유림숲이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거기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비석 같은 것도 세워져 있잖아요. 예, 유림숲이 여기였었다. 음. 라는 이제 유림숲 그 무슨 비석인지 제가 그건 참 뭐 기억하자 예, 이런 거겠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나무들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됐고 그때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경주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숲 훼손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이게 다시 이제 재개가 되니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90%가 날아갔어요. 유림숲의 실제 사이즈의 90%가 날아가고 저희 강변에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당수나무가 가로수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아.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거고 그렇게 보통 지금 제일 좀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예. 보통 환경과 SOC 즉 개발이라는 것들의 두 개가 맞부딪히는 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500m, 600m 남짓한 그 도로에 7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현재 경시에. 예. 그런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예. 기존에 이걸 갖다가 기존에는 원래 그 아래쪽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도로를 턱을 쌓아서 예, 그거는 뭐 조금 이따가 좀 네.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좀 제가 좀 설명을 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지난번에 우리 MBC 라디오 네. 때도 이야기 잠깐 들어보는 게 이제 우리 유림 향후에 소속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유림 향후에는 어떤 것이죠? 대강 뭐 이렇게 이름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유림숲이 이게 그래서 하찮은 숲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유림 마을 사람들은 유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림숲이 품어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너무 이렇게 먼 얘기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낯간지럽지만 경상 사람들 또 소중한 건 소중한 겁니다. 그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릴 때 가족처럼 지냈어요. 예. 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과거엔 다 그랬겠지만 특히나 유림숲을 중심으로 또 우리 이런 공간을 통해서 그 엄마가 빨래터가 있었거든요. 네. 빨래터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막 그러는 추억과 물레방아가 또 그 기억에 선하고 그려보라 그러면 그대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추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은 뭐 주거 밀집 구역이 되다 보니 예.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또 대부분 또 거기서 사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모임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림숲의 추억을 가지고 이게 그 옛날 그 마을 이름도 모르겠네요. 공성동에도 유림마을 예.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 유림숲에서 유래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집타워는 대부분 이제 다 뭐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많이 됐고 하면 했지만 예전에 그쪽에 과수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숲이 있고 네, 이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경주시에서는 네. 아까 그 잠깐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곧 경상강으로 지나는 이 도로에 높여서 네. 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뭐 포항 쪽에 이제 태풍 피해도 크게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형산강 이게 국가하천인데 네. 2023년에 형산강 하천 그 기본 계획 변경을 하면서 네. 이게 그냥 환경청에서 그죠 네. 하천 폭을 잠식하지 않도록 해라 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득이 지금의 6차 지금 계획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네. 6차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게 공문이 어렵더라고요. 예. 네, 공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려운데 결론 부분을 제가 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공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일단 영상을 띄울 텐데 네. 그 계획 하폭 대비 어쩌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 하폭을 잠식하지 않는 안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하여 점점점 네. 그 뒤에 이제 뭐 하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하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너비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수정합니다. 네,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해야 합니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습니다. 수정해야 한다고 이제 공약도 내셨고 시장님께서 공약도 내시고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하여 계획을 수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정하는 안 하는 것도 수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2021년에 그 계획을 수정하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서 낮아빠지는 건 유림숲을 해치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으면 네. 요 이야기 이제 네. 우리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경주시가 2021년에 세웠던 이 계획, 네. 그러니까 하천의 기존도를 높여서 네. 이렇게 하는 방법, 네.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 계획을 수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에서 지금 수정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안 할 수도 있다는 방법이 왜냐면요. 시장께서는 유림숲을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은 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림숲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신 게 아니시니까 도로를 개설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유림숲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놀랐다는 게 뭐 공청회도 거쳤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제일 본 현수막은 뭐냐면 공사 현수막은 유림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예. 여기에도 유림숲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라고 표시가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오케이. 예,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 내 하물며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것 자체도 내 거다 네 거다 가지고 우리가 분쟁이 생길 정도인데 숲을 없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하는 거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잘못 들으신 겁니다. 시장님께서. 네. 네. 자, 제가 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우리 사실 MBC 보도도 되고 주민들의 이제 그 반발이 꽤 민감하게 지역사회에 네. 알려지고 또 1,500일 이상 된 숲이 훼손된다는 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하니까 네. 어쨌든 낙동강 환경청 방문 이후에 네. 까지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가도 사실은 뭐 어떤 설명이 있을까 뭐 잘은 현재로서 아직 일정이나 구체적 날짜는 안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뭐 직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으니 네. 그 이외에 뭐 워낙에 이제 경시가 계획했던 거에서 그거는 이제 환경청에서 반대를 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현재 단계에서 아까 말씀한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경시에서는 또 이게 그 침수 때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 네. 언제 그것도 자연재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엄청난 자연재해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 네. 어쨌든 공사는 해야 그러고 또 통행 소통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선정 개선을 통한 뭐 주행성 확보라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려고 우리 세금 내는 거예요. 공무원들 일하십시오.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지. 왜 시민들이 그런 것 같다가 시민은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고 공무원께서는 일을 하실 일을 할 이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시에서 좀 더 좋은 대안을 찾아다오. 그렇죠. 이게 지금 공사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어제
낙동강이 형산강이 범람하여 어제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은 것처럼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침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람이 마치 떠내려가서 익사한 것처럼 지금 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게 물론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근데 그게 독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독선을 좀 벗어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하라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유림에서 제가 70년 사신 분하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 유림 마을에 물 넘어온 적 없어요. 물은 다 긍정적으로 넘어가요. 맞아요. 그 소연천 내려오면 예, 소연천 험난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소연천 일대를 뚝방을 쌓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유림 쪽으로 안 넘어온다. 안 넘어요. 제가 그보다 더 큰 태풍 제가 우리 집에 물이 넘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유림 마을에 물이 넘쳤으면 반월성이 문이 잠겼을 거예요. 저는 이제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정도의 시내에서 물이 잠길 정도가 아니면 유림 마을은 그걸 갖다가 우리 쪽으로 물이 넘어온다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신 거예요. 저도 금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한 40년간에 행복 금장에서 네. 예전에 이제 지금 면사무소 밑에 예전 네. 다리가 있을 때 그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저 방을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네. 찰랑찰랑. 네. 그런데 이제 소연천에 물이 안 빠지면서 금장들 쪽에 이제 침수가 된 적들은 들어 있고 했었죠.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역류하는 것인데 네, 그 위치가 그 맞은편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도로와는. 반대로 유림 쪽에 뚝방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네. 지금 이제 공사 중지를 하고 나니 네. 교통 편익성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왜 공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 뭐 그 사람들이 일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 교통 편익성 향상 때문에라도 이게 해야 된다 이 공사를 이 주장에 대해서는. 황금대교는 왜 지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쪽에서 나온 시청에서 나온 공분 중에서 제가 제일 이거는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주에서 가장 큰 병원인 동국대학교 병원을 가려면 어차피 유림마을 쪽 방향에 있는 뭐 용광동이나 이런 쪽은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 전에 황금대교가 있고, 그럼 저쪽 성건동 쪽에도 있죠. 예, 성건동 쪽도 있고 황금대교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황금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 황금대교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통편의성은 그걸로 마련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경주시에서 그 낙동강 유역 아니면 주민 설명회 때 보면 네. 이제 결국 유림 지하차도 침수도 1년에 한 4-5번 일어난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도로 통제나 우회에 따른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다. 네. 실제 그 정도 정확히 숫자 세기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카운트한 건 아니어서. 제가 거기에 유림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면 제가 예전에 하던 레스토랑에 앞에 네. 대형 차들이 막 들어옵니다.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곳을 우회하기 위해서 주거 밀집 구역으로 들어오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차도를 올려주지 왜 그렇게 했냐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차도를 올린다면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유림숲을 해치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은 그거예요. 유림숲을 해치지 않는다면 차도를 올리든 뭘 하든 방법을 갖다 강구하시는 거는 환경청이랑 시청 공무원께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지 되는 거다. 굳이 왜 그 시민에게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 공모전을 하시든가. 지금 뭐냐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림 사람뿐만 아니라 경주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은 비가 많이 오면 거기 통제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며칠씩 통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뭐 밤에 오면 오전 출근 시간대 잠깐 잠겼다가 한 11시 넘어가서 보통 해제가 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70억에 6차선 도로를 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경시 네. 지금 구조개선 공사의 네. 계획은 그렇죠. 그죠? 지금은 4차선 도로거든요. 그죠. 현재 4차선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위아래 병목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음. 6차선이면은 포항 가는 길까지 6차선으로 만들어 줄 건지 저 산업도로 가는 데까지 만들어 줄 건지. 그렇죠. 그 건너편에는 또 4차선이니까. 예, 또 저기 보면은 황성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긴 또 다리가 4차선이에요. 맞아요. 그것다가 공사하실 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6차선 도로를 해가지고 대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신호가 막힌다고 해요.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호가 저희가 물어보면은 신호 3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신호 2번 받으면 지나가요. 그것도 아주 이제 그 예. 퇴근 시간들 샤워 때. 네. 그렇죠. 근데 3번 받던 걸 2번 받으면 70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이제 우리 유림향후에서 한 이런 이야기 더 했어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네. 아파트들의 주민들 네.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인터뷰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결국은 완충 녹지가 폭이 그렇죠.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이 침해된다는 거 다 나오고 저는 그 주민께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기존 도로 이쪽 도로들이 다 4차선인데 6차선 했을 때 오히려 이게 그 뒤에 또 그러면 이것도 확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주거단지 근처에는 저는 그 직선 도로가 넓은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좁을 때는 사망사고 잘 안 일어나요. 도로가 넓을 때 그 횡단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요즘 육교도 다 철가는 세상에 다시 무슨 육교 만들 일도 없을 때. 맞아요. 이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많이 했네요. 자, 어쨌든 네. 이제 일정이 잡히면 또 경주시에서는 결국 이제 경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뭐 녹지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이나 매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 공사를 계속 공무원들의 논리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계획을 세웠고 공사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쓴 돈은 어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쪽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미 들인 돈이 얼마인데 설계 뭐에 2021부터 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사를 어떤 식으로도 할 것 같다. 근데 뭐 숲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무슨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아예 안 하지는 않을 텐데 끝으로 뭐 이런 걱정과 함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식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손절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모릅니다. 주식을 안 해봐서 손해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매도하는. 매도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이 잘못되고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예. 그리고 스스로의 합당한 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시면 사용한 비용은 시에서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는 분명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그렇죠. 주거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서 공사를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근데 말했던 여러 가지 기후, 뭐 네, 미래 그렇죠. 대응, 교통 편익성, 주민 불편 최소화 이런 이유들이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됐으니 손절매 하시면 손절매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손절매 하시면 저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리고 설득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꽃집을 하다 보니 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학교 수업 나갈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수업 나갈 때마다 뭐냐면 빨간색은 빨갛다, 빨개, 노란색은 노랗다, 노래, 파란색도 파랗다, 파래 다 되거든요. 네. 초록색은 초랗다, 초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에는 초록색이 없어요. 푸르다라고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록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에는 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청춘도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황성동이랑 용광동 보시면 어때요? 전부 회색빛의 아파트들만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런 그 괴물 같은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초록색이라는 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도록 흔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단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플랜테리언이 숲세권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장님이시고 공무원분들이시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초록색을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반대 주장을 펼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여기서 유림숲에서 여기는 이랬고 저랬고를 저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여기는 물고기도 잡았고 그랬던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초록색이 필요하다. 네.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결국 황승철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황승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이제 그 동해나무서 철도를 걷어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고 민간에 이제 그 임대하려고 뭐 경씨가 이제 공모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북천철교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뭐 레스토랑을 민간에게 임대를 하자. 황성철교도 현상을 쫙 바라보는 뭐 어떤 그걸로 하자. 근데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활용방 안 하고 이 도로하고도 결국 좀 맞물려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철거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형상과 흐름의 전방해가 된다면 사실은 조각 하나가 물 흐름에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들어서는 쓰레기를 막기도 하고 그때까지 좀 참는 것도 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 공모를 해서 받아서 안 되겠다고 폐기시켰잖아요. 공모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동의를 선상에서 지금 유림숲을 없애고 도로를 깔자는 것도 그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 경주 씨가 이제 그 어떤 철거라는 게 자기 게 아니니까 철도공사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덩그리 크게 뭐 그거는 경주 씨가 제안했던 건 아니고 그 코레일 측에서 한번 한국 철도시설공사하고 민간을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그때는 덩치를 너무 크게 하니까 나머지 역 주변은 활용도가 높은 건 경주시가 우선 빌려서 쓰고 나머지 이제 구간 사이 활용방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공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건 그 주체는 경주시는 아니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인터뷰에 지금 25분을 넘겨가고 있는데 어떤 제가 좀 해보니까 어때요? 방송은 짧아야 많이 보던데 끝으로 제가 질문 안 해서 뭐 말씀 못 하신 거나 끝으로 오늘 유림 이 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끝으로 제가 질문 안 해서 못한 말씀이나 뭐 아니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경주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그냥 저희 모르게 이미 좀 이미 나무가 베어져서 나무가 죽었어요.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잇몸이 빠지면 다음 이가 시릴 거고요. 이가 빠지면요, 그 다음 먹지를 못하면은 목이 아플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저희가 물러서게 되면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또 베어질 겁니다. 이거는 너 나의 일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가 달려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수나무제 매해 지내던 당수나무제도 저희가 당수나무제 이번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싶고요. 이제 좀 더 괜찮은 기획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유림숲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최근에 이제 이 유림숲이 뭐 다소한 숲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이 갖고 있는 사안이 됐고, 처음에 MBC가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이 잠정적으로 현재 뭐 어떤 해결이 되고 아니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나 공사가 완전 중단이 된 상태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 상태에서 또 주민들이 그는 좀 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유림향후에 소속인 우리 박병국 씨를 초대해서 생각에 이게 물론 주민 전체의 생각은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내 이 방송 보고 병국 씨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 출연을 하시면 기회를 같이 만들겠다 말씀도 드리고 또 경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경주시에서도 일단 낙동강 환경청 방문해서 원만한 합의 때까지는 공사 중단, 이게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환경청을 방문한 이후에 경주시에 또 새로운 입장이 있으면 또 이만큼 시간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인 문제, 그냥 단순하게 경주시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경주시 사이에 공산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서로의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더 알면 해결점을 찾는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박병국 씨께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